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후보들 면면을 보면 역시나 안철수는 학자나 교수 마냥 윤석열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심상정은 매 토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 뺑덕어멈 같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 토론이니만큼 뭔가 작심하고 잔뜩 준비해온 것 같았는데,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 해대는 것은 여전하고, 대가리가 무거운 건지 질문하느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요구하니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반말을 하지를 않나 후보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 토론 때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감이 안 되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까? 국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도 시원찮은 판에 매번 다른 후보에게 가르쳐달라는 소리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해댈 때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도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 정도 나온다는 게 더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새 후보들의 질문에 아주 유연하면서도 현답을 하면서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또다시 들고 나온 윤석열의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할 때도 대장동 의혹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떠들고 다니더니 첫 토론 때부터 마지막 토론 때까지 대장동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왜 저렇게 유난히 대장동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본인들도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걸 이미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다 파악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파고드는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는 흠집낼 곳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싸지는 부분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후보는 벌써 몇 번째 물거먹는지 모르겠다. 대선 끝나고 특검에 동의해 주시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선돼도 책임지자라는 말을 냈습니다. 그러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석열은 이거 보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국민 반장선거냐,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덮었다 라고 주장을 하자 이재명 후보는 특검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무려 5차례나 동의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특검 수사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피한 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특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갔죠. 그동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구장창 떠들던 윤석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나오니까 쫄았던 겁니다.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되치기를 당하니까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정말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수박 이러다가 잣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카르텔들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순간적으로 답변을 피하면서 이거 보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수사해야죠 라는 말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과 이 수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수사는 해야죠 라고만 말하고 특검을 수용하자라는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덮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대놓고 검찰을 무시하고 검찰의 수준을 깎아내리는데 이래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돈 받은 자들 줄줄이 기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에 등장했던 윤석열의 소환부터 시작을 해서 돈 받은 자들 줄줄이 기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에게 더 강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무수한 증거들이 드러났는데도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들 전부 물러나든지 아니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검찰의 자존심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사, 동일체 어디 안 가겠죠. 대선이 끝나면 민주당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검사들의 전관 예우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검사 퇴직 후에 5년 동안은 아예 변호사 개업도 로펌 취직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검찰이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된 공정한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소수사 분리 반드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토론 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종로에서 뺨 맞고 에서 화풀이 한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얻어터진 윤석열은 안철수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조카의 변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들을 골라 쓰면서 범죄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에서 정치검사들 수사할 때 저런 식으로 막 내지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찍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 막판이고 지지율이 처진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물불 안 가리고 막 던지는 모습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런 모습 속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스스럼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